당신은 매일 김을 먹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쉽게 체하는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쉬지 않은 것처럼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짠 음식을 먹은 뒤에 가슴이 약간 두근거린 적이 있나요? 또는 김을 자주 먹으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꾸 몸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며 피부가 이유 없이 칙칙해진 적은요? 이런 사소한 증상들은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매일 속으로 보내는 경고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체력이 약해진 탓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정교한 정수기와 같습니다. 한 군데가 살짝 막히기만 해도 전체 흐름이 탁해집니다. 마치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밑바닥에 찌꺼기가 쌓여드는 강물 같기도 하고 보이는 대로는 움직이지만 내부가 과부하로 점점 뜨거워지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한번 간간, 신장 혹은 혈관이 손상되면 완전히 예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신호가 오기 전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종, 심한 어지러움, 불규칙한 심박, 심지어 응급 입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당신은 전혀 무력하지 않습니다. 김을 먹는 습관을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부분만 조정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대상이 먹도록 간과 신장, 혈관을 약물 없이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김 겉보기에는 건강식이라 여겨지는 그 음식이 어떻게 때로는 몸에 부담이 되는지 그 진짜 원인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단한 변화만으로 김을 자연의 방패로 활용해 면역을 높이고 심장 부담을 줄이며 소화를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는 당신이 매일 몸을 지키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더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거나 김과 함께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목록을 원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젠가 이 정보가 바로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호진 박사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큰 병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그 습관들은 무해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에 섬세하고도 지속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김을 먹는 방식, 한국식 식단에서 아주 친숙한 이 습관은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강지연 씨 67세 같은 환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녀는 김을 매일 먹으면 몸을 정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김을 더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피곤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때때로 불면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저희는 그녀의 체내 요오드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고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하며 간은 오래된 양념김에서 나온 산화된 기름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였음을 발견했습니다. 식습관을 바로 잡은 뒤에야 그녀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현석 씨 72세의 경우 소화를 돕기 위해 김을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더부룩함과 가벼운 어지러움, 때때로 불규칙한 심박을 겪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어떤 사람은 김을 단 한 조각이라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병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김 한 조각은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김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먹어야 하고 누가 먹어서는 안 되며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운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김을 먹고 피로해지는가? 김을 잘못 섞어 먹었을 때 생기는 3가지 큰 위험은 무엇인가? 김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될 3가지 그룹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김을 황금식품으로 만드는 안전한 사용법은 무엇인가? 함께 계속해 보시죠.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인의 약 80%가 매일 하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잘못된 김 섭취 습관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아침 외래를 보던 시절 늘 느끼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김을 절대적으로 안전한 음식이라고 믿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 자료를 추적하며 확인한 사실은 김은 어떤 순간에는 보약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순간에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거나 몸 상태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섭취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실수는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납니다. 어느 겨울 아침 이은미 씨 71세가 지속적인 피로감, 어지러움, 식욕 저하로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김을 먹어요, 선생님. 모두들 나이 들면 김이 좋다잖아요. 하지만 몇 마디 듣는 순간 저는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우무 곤약 젤리와 함께 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이러한 조합이 만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무에는 탄닌이 들어 있습니다. 약간 씁쓸한 맛을 내는 그 성분 말입니다. 탄닌은 김 속의 철분과 만나면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결합해 버립니다. 이는 이은미 씨가 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은 철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빈혈이 지속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어르신들은 쉽게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심지어 넘어짐까지 겪게 됩니다. 그리고 70대의 낙상 위험성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또 제가 매우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도윤 씨, 68세 같은 분들입니다. 그는 편리함을 좋아해서 참기름이 발라져 바로 먹을 수 있는 조미김을 자주 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바로 그의 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원인이었습니다. 조미김에 발라진 기름은 소비자가 먹기 몇 달 전 이미 발라져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기름은 산화되어 퍼옥사이드 같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간 세포를 손상시키고 몸의 부담을 키우는 강력한 유해 물질입니다. 어르신들은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설명했을 때 한도윤 씨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김을 먹으면서 튀김보다 간에 더 나쁜 걸 먹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튀김처럼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조용히 혈액 속으로 들어와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습관 때문에 김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지화 씨 75세는 매일 김과 시금치를 함께 말아 먹었습니다. 듣기엔 건강식처럼 느껴지는 조합이지만 사실은 신장에 매우 위험한 식단이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고 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하면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이 생기는데 이는 전체 결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층은 잘못된 식단을 짧게만 유지해도 결석이 금방 생깁니다. 결석은 극심한 통증뿐 아니라 치료가 늦어지면 신우신염, 감염, 심지어 급성 신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세 그룹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그룹은 김을 단 한 조각도 먹어선 안 됩니다. 1그룹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김 절대 금지. 이 말은 단지 의사로서의 조언이 아닙니다.
김을 계속 먹다가 갑상선 질환이 악화된 수십 명의 환자를 직접 보며 얻은 결론입니다. 김에는 요오드가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필요한 영양소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게 요오드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과도하게 움직이던 갑상선이 요오드의 자극을 받아 더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면 심박수 증가, 손떨림, 불면증 등이 나타날 뿐 아니라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갑상선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혜린 씨 55세는 김 한두 장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항진증 환자에게 한 장은 이미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2그룹 항응고제 복용자. 김은 약효를 무력화시킴. 김에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 워파린 또는 저용량 아스피린조차 이 김을 자주 먹으면 약효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면 혈전이 생성될 위험이 높아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우진 씨 74세는 약을 잘 챙겨 먹었음에도 가벼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그는 소화 잘 되라고 매일 김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 습관이 약의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한 것입니다. 3그룹 신부전 환자. 김은 이중 부담.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김에 많은 칼륨과 인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이 두 성분이 혈액에 쌓이면 위험은 매우 큽니다. 칼륨 증가 부정맥, 심하면 심정지, 인 증가 칼슘과 결합해 혈관 석회와 심근경색 위험 증가. 저는 신장이 안 좋은 환자들이 속이 편해서 김을 먹는다며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모습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들에게 김은 진짜 독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은 김을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잘못된 조합 탄닌, 옥살산, 산화된 기름과 함께 먹으면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부분에서 저는 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10배, 100배 높아지는 3가지 황금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만 알면 김은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 간, 신장, 심장을 살리는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저는 환자들에게 늘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김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니라 올바르게 조합해야 효능이 극대화되는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김을 꾸준히 먹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이것은 김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김의 효과를 10배, 100배까지 키워주는 강력한 조합 음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영양상담실에서 서혜진 씨, 63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김을 많이 먹는데도 왜 자꾸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없을까요? 김은 건강식 아닌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은 금이에요. 하지만 딱 맞는 파트너와 함께 먹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도 그 3명의 특별한 파트너 음식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파트너, 계란 뇌와 근육의 에너지원.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 옆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계란입니다. 계란은 오래전부터 완전 식품으로 불렸지만 김과 함께 먹었을 때 영양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치매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저는 남진수 씨 70세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주 사람 이름을 잊는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단을 물어보니 우유를 마시거나 김만 몇 장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과 계란을 함께 먹는 법을 알려드렸고 3주 뒤 그는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란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아침에 계란 한 개와 김 몇 장만 먹어도 김의 무기질과 계란의 단백질이 균형을 이루며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소화를 편안하게 하며 뇌를 각성시킵니다. 김에는 에너지 대사를 돕고 신경계를 활발하게 만드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계란과 김이 만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조합이 되어 간, 신장, 소화에 모두 좋은 한국식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파트너, 두부 몸을 가볍게 하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 식품. 중장년층에게 가장 알맞은 음식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두부를 선택합니다. 부드럽고 담백하며 소화가 쉬운 음식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나쁜 지방이 적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고 싶지만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마치 두 겹의 보호막이 생기는 것처럼 몸을 지켜줍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이 조금 불안정한 유민재 씨 66세를 기억합니다. 그는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식사 후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진 음식 대신 김두부국이나 구운 김과 함께 먹는 차가운 두부를 추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부의 사포닌은 갑상선 기능을 다소 느리게 만들고 김의 천연 요오드는 이를 적절히 보완하며 균형을 잡아줍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지만 결국 가장 안정적인 지점을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또한 김에는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고 두부는 뼈 건강을 돕는 무기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은 김두부국 한 그릇만으로도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고 잠을 깊게 자며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너, 콩나물 간과 혈액을 청소하는 자연 해독기. 세 가지 황금 조합 중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특히 음주 후 또는 짠 음식 섭취 후 간에 쌓이는 독소를 분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강우성 씨 73세를 기억합니다. 그는 짠 음식을 먹거나 모임에서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고 두통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김을 먹으면 몸이 정화된다고 믿었지만 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간의 출구를 만들어주는 콩나물이었습니다. 김과 콩나물을 함께 넣은 콩나물 김국 또는 콩나물 무침에 김을 더한 반찬을 추천했더니 일주일 뒤 그는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잘 오며 혈압이 안정됐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김은 풍부한 칼륨으로 혈중 나트륨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콩나물은 간을 정화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마치 몸속을 속속들이 빨아들이며 씻어주는 세탁기처럼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김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황금 원칙. 1. 적정 섭취량. 김은 요오드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루 50지, 즉 김일 2장이 적당합니다. 하루에 해조류를 먹었다면 김 섭취는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 가장 좋은 섭취 시간. 오전 또는 점심 소화 기능이 활발하고 영양 흡수가 잘 됩니다. 늦은 밤, 요오드가 갑상선을 자극해 숙면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3. 올바른 조리법. 160배, 80뚝씨에서 30, 60초 정도 가볍게 구우세요. 너무 오래 구우면 비타민 B씨가 파괴됩니다. 김을 오래 물에 담그지 마세요. 무기질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인조차 오래 살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깨끗한 김을 고르는 법, 산화된 기름, 세균, 착색 화학 물질을 피하는 법, 그리고 김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 김을 잘못 고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매일 김을 먹지만 깨끗한 김을 고르는 법이나 올바른 보관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소화 문제, 알레르기, 피로감, 심지어 간 수치 상승으로 찾아오지만 정작 그 익숙한 김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점점 더 주의 깊게 관찰했고 반복되는 실수는 김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김을 사고 잘못 보관하고 김의 진짜 품질을 잘못 판단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한 복지센터에서 건강 상담을 마친 후 권미숙 씨 69세가 자신이 매일 먹는 두 종류의 김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전통시장에서 산 것으로 맛있고 싸고 까맣고 윤기가 흐른다며 좋아하던 김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마트에서 산 마른 김을 직접 구워 먹는 김이었습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즐겨 먹던 윤기 나는 새까만 김은 사실 색소와 광택 첨가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김이었습니다. 값싼 김을 만드는 몇몇 업체들은 김을 더 신선하고 진하게 보이게 하려고 인공 색소와 광택제를 사용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 축적되어 위 점막을 자극하고 간에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면역 체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김 한 장을 젖은 휴지 위에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몇 초 지나자 휴지는 파란 빛이 도는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권미숙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평생 김을 먹고도 몰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김을 고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1. 진짜 김은 절대 지나치게 반들반들하고 새까맣지 않다. 자연산 김은 약간 흐릿한 청흑색이거나 검더라도 지나치게 반짝이지 않습니다. 가장자리부터 가운데까지 색이 균일하고 번들거리는 김은 색소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김 한 장의 모서리를 찬물에 5, 10초만 담근다. 흰 휴지 위에 올리고 가볍게 눌러본다. 휴지가 변색되면 그 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김의 표면은 약간 거칠고 끈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반짝이지 않아야 한다. 좋은 김은 표면이 약간 거칠고 바다 냄새가 은은합니다. 반대로 질 낮은 김은 표면이 손에 약간 달라붙거나 기름막이 얇게 코팅된 느낌이 나는데 이것은 다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래 보관되어 습기를 먹은 김, 이미 산화된 김, 혹은 맛을 좋게 보이려고 오래된 기름을 덧바른 김. 진태우 씨, 72세도 이런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주 배가 더부룩했지만 나이가 들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온 김을 냄새 맡아보자마자 저는 문제를 알았습니다. 산패한 기름 냄새가 김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몸속 염증을 유발하고 간에 큰 부담을 주며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3. 너무 싼 김은 피해야 한다. 좋은 품질은 반드시 비용이 든다. 시중가보다 30% 이상 싼 김이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질 좋은 김은 깨끗한 원초, 자연 건조, 적절한 제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싼 김은 질 낮은 원재료, 강한 첨가물 또는 제대로 된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김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싼 김을 장기간 먹다가 피부 트러블, 복통, 간 수치 상승을 겪은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는 것은 절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4. 김 보관법. 대부분의 한국인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많은 사람들은 김을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높습니다. 김은 습기를 만나면 빨리 상하고 곰팡이가 피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수분이 김 표면에 응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김을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건조하고 서늘하며 햇빛이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넣고 제습제, 건조제를 함께 넣고 1, 2주 안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로부터 한국 가정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김의 바삭함과 풍미가 몇 달간 유지됩니다. 양수진 씨, 74세, 도 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었는데 이게 잘못인가요? 그녀가 보관 방식을 바꾼 뒤 식후 복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 김이 상했는지 확인하는 법. 아깝더라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다음에 증상이 보이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표면에 고르지 않은 하얀 점, 노르스름한 가루막, 살짝 신 냄새. 많은 어르신들이 아까워서 먹지만 이것은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입니다. 상한 김에는 세균 및 곰팡이 독소가 들어있어 장을 공격하고 설사, 복통을 유발하며 간이 약한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30년 경험에서 드리는 마지막 조언. 김은 훌륭한 음식입니다. 한국인의 장수와 건강을 지탱해준 중요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심장 소화, 미네랄 보충에 도움을 주지만 그 모든 효능은 깨끗한 김을 고르고 적절량을 먹고 올바르게 조합했을 때만 발휘됩니다. 깨끗한 김 한 장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 김 한 장, 색소가 든 김 한 장은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때로는 이런 작은 선택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와 연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유호진 의사입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건강 지식은 전달될 때 비로소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좋은 삶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